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화영입니다. 저는 큰 연구자는 아니고 키가 크지 않아서 작은 연구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자리 함께 해주신 스님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이 철은 이제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는 학술대회 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술대회가, 정기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모학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언론학회가 지금 오늘 같은 시간에 하루 종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느라고 그쪽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로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학회는 제 학문 분야에서는 잘 경험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좀 저희 분야를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워낙이 저희 한마음 과학원에서 그리고 이렇게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충성도가 유별나게 높은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렇게 대행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하회와 같은 큰 베품, 그 자비가 함께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한마음 과학, 인간, 생명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해왔는데요. 종합 토론이니만큼 저는 종합 토론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성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앞에 나와 계시는 이제 발제하신 박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좌장을 맡아주신 분들 계신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영역을 한번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다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오늘의 대주제에 대해서 가지시는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의 대주제가 한마음 과학 그리고 인간 생명이라는 대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마음 과학을 모토로 해서 인간 생명이 구체적인 세부 주제가 되었는데, 이 3가지 개념을 전부 키워드로 보고 한마음 과학에 대해서 또는 인간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한번 짧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발표하신 그리고 몸담고 계신 연구 분야에서 한 걸음 나오셔서 다른 이제 발표도 들으셨고 다른 토론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대주제 범위 하에서 가지시는 그리고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부탁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개별 논문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을 보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다 하지 못했던,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발표를 들으면서 앞선 논문과의 연관성에 있는 그런 질문을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논문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을 특히 플로어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나누면 오늘 참가자들이 내부 그리고 외부, 그러니까 한마음 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회원 그리고 비회원 그 참가자들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와 좌장을 맡아주셨던 분들 중에 비회원 학자분들께서 바라보는 외부적 시각의 우리 오늘 학술대회 그리고 한마음 과학원에 대한 어떤 그 조언과 의견을 좀 제가 듣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파트로 오늘 종합 토론을 약 1시간 정도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그 한마음 과학원에서 주최하는 이 한마음 학술대회는
큰 스님께서 설립하신 한마음과학원의 취지에 따라서 종합학문적 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어느 특정 연구 방법에 국한하지 않는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범위 설정이나 이런 데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서 이 대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을 좀 해주셨으면 편안하게 연구자로서 그리고 연구 영역에서 이렇게 연구를 활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세 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뭐든 자유롭게 한 3분 내외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상 제가 저 우측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복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복선입니다. 저는 이 큰 주제가 처음에 탁 나왔을 때는 주제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가 심리학 분야니까 그 대상이 인간이죠. 그리고 저는 교육학을 전공해서 교육심리를 가르쳤습니다. 학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 자체가, 관심 대상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딱 나왔을 때는 이거는 내가 이번에 해야 되는 분야인가 보다라고 아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죄송합니다. 또 퇴임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해서 요 정도 기력이 있을 때 한 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논문에서는 장황하게 이제 구원 설명이 길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종합 정리하는 셈치고 그리고 그동안에 아주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큰 스님에 대한 어떤 이 생각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육심리 말고 또 하나 전공을 가졌는데요. 학위를 받고 나서 아이들이, 저는 교직 과목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은 애들입니다. 사실은 상위 5% 내지 10%에 들어야 교직 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행동이 굉장히 예절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절 다도 하는데 석사를 또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좀 알고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제 가르쳤더니 애들이 정말 알고는 제대로 하더라고요. 손 모양 아니면 뭐 어떤 거 자세 이런 거 했더니,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걸 가르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막 이론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런 것들 종합해서 하나를 매듭 짓고 간다는 의미로 한번 이번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발표를 하시는 이제 마음 자세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발제하실 때도 이제 후속 세대들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언급도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이제 문제를 크게 던지고 이제 앞으로 이 연구들이 이 분야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담으셨던 것 같네요. 지금 두 번째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오늘 문진건 교수님이시죠? 맞습니까? 세 번째입니까? 제가 여기서 두 번째로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광숙 교수님하고 두 분 같이인데 먼저 하시고, 그러면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그 문진건 교수님이 처음 오늘 지금 발표 때 못 오셨고 이 자리 나오셨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로 크게 우리 문진건 교수님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문진건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예. 그리고 이광숙 교수님께서. 네. 예, 제가 오늘 함께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 주제를 보고 정말 기꺼이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행선사, 그러니까 스님의 그 학문은
철학적으로 또 불교학적으로는 많이 연구된 반면에 심리학적으로는 연구된 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연구할 게 많더라고요. 특히 그 심리 치료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택한 거는 이제 주인공 관법에 포커스를 두고 탈동일시라는 것과 이제 비교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아마 저기 이광숙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에 대한 그런 걸로 보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해 가지고 실제로 대행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심리 치료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통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학회를 열어주시고 또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대행 스님의 사상을 또 심리학적으로 살펴본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장을 또 많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광숙입니다. 저도 그 학위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22년도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도반 형님들이 만학도 저도 늦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문진건 교수님, 이제 존경하는 문진건 교수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즐겁게 학문에 했는데, 이번에 그 주제가 생명, 인간, 한마음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은 다 있다고 항상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좀 생명이 있지만 좀 복잡하잖아요. 또 제가 상담 심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 교수님께 교수님 아사지 원리하고 주인공 관법이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큰 스님 그 본문을 보면서 깊이 좀 들어가면서 이 한마음 과학원이 발전해서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밝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게 하셨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연구에 발을 들여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주인공 관법이나 우리 한마음 공부에 또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좋은 또 연구의 어떤 테마를 발견하고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프로페서 린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여유 있게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I dear feel interested in today's topic, especially about discussion on mind. 통역을 바로 순차 통역으로 마이크로 바로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그 이번 학회에 주제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Hamang Science Institute use the science. I think it's very usually we think that science is natural science, or physical science, and or material science. But its mind is a physical problem, or more than a physical problem, more than a physiological or biological problem. I think this is it's an important issue.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과학이나 물리적인 과학을 말하는데 한마음 과학은 그것을 넘어선 문제들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For nowadays, biological science, our mind is our brain. Mind and brain is identical. Mind and brain
identical. Yeah. in 그 biological science. 생명과학에서는 마음과 뇌가 동일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And when we have mental illness, we will think that is something wrong with your brain, your neurons, your neurotransmitters. 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의 문제가 일어날 때 보통은 그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the physician will give you some pills to cure your mental illness. 그래서 의사가 그에 합당한 그 약을 처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But actually, mental issues are more than biological issues. Mind is more than brain. 하지만 그 정신 질환들은 그 뇌의 문제에 넘어선 무언가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especially from Eastern philosophy point of view, mind is not just a biological problem. It would be a moral problem. It's a spiritual problem or even a religious problem. 특히 동양 철학에서는 생명과학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쪽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f we try to use biological science to understand mind, it would be insufficient. 그래서 그 생명과학 쪽으로만 마음의 문제들을 다룬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So in Eastern philosophy could provide lots of inspiration when we discussing on mind or try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mind. 그래서 동양 철학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저희가 하는 마음에 대한 토론에 많은 부분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I think our approach, our way to understand mind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mind is just through your spiritual cultivation, through your mental exercise, through your enlightenment, so that you can understand what mind is. 정말로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o I think from Eastern point of view, including Buddhism or Confucian point of view, mind always relevant to spirituality, relevant to morality, relevant to our virtues. So I think Hammang Science Institute are on the right track. 예, Understand mind. 그래서 동양 철학의 관점, 불교라든가 유교의 관점에서는 그런 마음에 대한 가치나 도덕성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마음 과학원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I think this conference is very meaningful. Mind should be use an interdisciplinary,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ry to catch it. 그래서 이러한 토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For example, in this today I heard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Hammam and the concept of Juring Kong. I think this is a very interesting idea. Mind and emptiness could be closely connected. 그리고 그 앞서 이상호 박사님의 주인공과 한마음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So I'm looking forward to knowing more about the teachings of Master Daihen. 그래서 대인 선사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한마음 선언의 한마음 과학원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 시각으로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상호 박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대주제를 놓고 볼 때, 뭐 제가 이번에 발제한 그 주인공의 원리, 이것과 바로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원리적 측면이 아닌 이 주인공 하나의 그 단일 개념으로 보면은 마치 하나의 큰 그 보자기와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그 주인공으로서 사실 이 한마음과학, 인간 생명 관련되는 모든 것을 다 지금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그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서 사실 수행 현장에서는 그 주인공으로서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보자기를 풀어서 보니 이제 그 속에는 이제 이런 과학과 인간 생명 이런 어떤 주제들이 이 굵직굵직하게 어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의 연구의 어떤 의의는 이 하나의 큰 주인공을 활용하면서도 또 그 속에 있는 또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 학문적 연구로서 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활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또 그걸 또 어떤 개념적으로 좀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댕선 연구원에서 이 주제와 유사하게 또 발표를 했는데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주인공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수행 현장에서 느꼈던 거 하고 막상 그걸 풀어놓고 개별적인 개념으로 이게 보자고 하니 이걸 지금 그 뭐랄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소화시키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 그런데 이제 뭐 저는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학문이고 학문적 영역이고 학문적 영역으로서의 역할은 이런 이론적 개념 정립일 수밖에 없고 이게 어렵지만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는 그 결과로서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학문적 결과, 학문적인 검증을 거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 그것을 바로 또 수행 현장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비록 어렵더라도 조금 더 버티고 같이 한번 부딪혀 나가면서 이런 우리 그 선언에서의 수행적 풍토 분위기와 함께 또 학문적 이 분위기 이런 풍토를 같이 병행해서 나아가는 것에 좀 더 좀 쉽게 좀 부드럽게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가 또 되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스님의 그 가르침을 불교 학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입장인데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연구자로서의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존에 고착화된 그 학계의 분위기나 또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검증의 무대에 이렇게 자꾸 도전하시는 그런 의지가 또 돋보이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높게 또 인정해드리고 마음을 또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창수 교수님. 예, 이창수입니다. 제가 저희 대주제 한마음과 인간 생명과 관련해서 저한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결국 불교가 나한테 무엇이고 세상의 불교가 무엇인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그 큰 스님
저기 대행선사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 주셨다. 또 완전히 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되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력이고 사고력이죠. 근데 그게 단지 그냥 해결책이 아니라 불교적 해결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교적 비전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단지 불교적 해결책이 아니라 현대 불교적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 불교의 비전이 무엇이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보강해야겠다는 어떤, 그러니까 제 개인 특유의 그런 거는, 첫 번째, 고정된 생각을 갖지 말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현실 세계, 현상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순간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도 이제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고정된 생각, 고집을 갖지 말자. 제가 이제 경제학에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을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 부문이 동시에 다 균형에 도달할 때 그거를 이제 일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불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중간 사상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근데 현실에서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세상의 문제를 볼 때 그 진리가, 어떤 진리가 100%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입니다. 근데 뭐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20%로 진리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내가 못 본 80% 진리에서 듣는 것조차 거부하고 뭐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우를 안 보일 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게, 그러니까 결국 불교적 해결책을 저한테 계속 고민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거를 하려면서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개인적인 성향, 이런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강황진 박사님의 발제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야, 역시 사회과학자로서는 정말 어렵다. 이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 내어서 연구하시는 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고, 그리고 마음을 내서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신 이 실험적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고 저희 자극이 되었는데요. 네, 광황진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이라 듣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해드렸던 그 내용하고 일단 뭐 대주제를 보면은 다행스럽게 상당히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음 과학과 인간 생명인데, 결국 이 초전도의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미래 에너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복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인류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뭐 큰 스님께서도 이 한마음 과학을 통해서 해결해 봐라 이런 말씀을 뭐 수차례 이제 뭐 하셨었고,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기가 참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가 뭐 30년 전에 그런 연구를 시작해 가지고 같이 이 연구하던 멤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성통신의 그 장벽을
뚫고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작은 부분이지만은 작은 체험들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또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제 혼자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제 말고 또 다른 우리의 도반들이 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연구를 좀 해가면은 더 힘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연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시설이 좋고 돈을 많이 지원받는 그런 연구기관보다도 또 우리가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상당히 또 자극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제 이제 이 연구의 시작 초기입니다만은 조금 더 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도반하고 제가 또 같이 할 수 있게 마음을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요. 배웠는데 제가 전체 주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한마음 과학이라고 이 언어를 더 표현을 하셨을 때 그 전의 과정은 엄청난 긴 아마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 요전도 이렇게 보시면 이 대행선사는 한 번도 질문이 이 닫혀 있는 질문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도깨비 감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 말이 건네진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질문이 탄생이 되면서 의식이 굉장히 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는. 그래서 그 의식의 어떤 분화의 파동을 처음에는 굉장히 심플한 파동의 디비전이었다가 이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시면서 아빠가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인공으로 가고, 근데 이게 사실은 랭귀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의식이 탄생이 되는 어떤 디비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자든 사회과학자든 또는 종교학자든 우리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깊게 좀 찾아야지 한마음 과학이라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엽 원장. 네, 전 작년에 국제학술 대회 때 한스욕 애플레 교수님, 그분이 발표했던 내용이 시간을 두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발표 내용이 이 세상이 1인칭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공감도 하고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짧게 설명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불, 법, 승 세 개가 돌아가는 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현재 마음, 과거 마음 이걸 합치면 어떤 하나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 인식, 렌즈 같은 느낌이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식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어떤 에너지, 그거를 불이라고 봤을 때 내가 법이라는 다스림으로 이렇게 마음을 내면 거기서 나타나고 벌어지는 게 바로 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연구보다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고 마주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제 스스로 제 마음을 돌이켜 봤을 때 이건 정말 정말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뭐 정신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육체로 나타난 부분 그리고 시간을 흘러가면서 나한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마음의 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 그 의학팀 연구라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그걸 잊지 않고 마음을 내면서 잘 다스려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오늘 대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제 그리고 좌장 맡아주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좀 던져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지금부터는 오늘 전체적으로 6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 발표가 이제 2건이 이렇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포스터 발표를 사실 포함해서 전체 오늘 발표된 그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뭐 질의사항이나 또는 토론하고 싶은 또는 의견을 던지시는 코멘트도 좋고요. 것을 좀 나누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좀 지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기다리시고요. 먼저 스님께서 좀 앞으로 마이크를 좀 가져와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행선 연구원 내서 심부름하는 혜선입니다. 오늘 대행선 스님 주인공 간법이 참 많이 나왔는데 대행선 연구원이 생긴 지가 올해로 7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발언하기를 대행선이라는 하나의 용어 내지는 팟들을 만들어서 이 대행선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부해서 널리 이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제가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대행선 이랬는데 오늘 이광숙 박사님이 발표를 하실 때 대행선 사이 제가 말하는 건 멘트도 있고 바램도 있습니다. 사상과 수행법, 대행선 사이 가르침 이 세 가지를 좀 혼용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행선 연구원에서 바라는 건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선도 지금
정체성을 정립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참 감명 깊게 한마음과학, 한마음 이랬는데 한마음 심리학, 또 포스터 발표 한마음 교육학, 전부 다 심리학 탐색, 교육학, 한마음 교육학 정립 연구라는 아주 좋은 주제. 그래 따지면 한마음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기서 저도 이제 대행선 제가 3년 전인가 학교 가서 발표하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대행선 좋아하시네? 그러면 성철선은 있었나? 이랬는데 제가 예 이러고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거 다 왈가할 필요는 없고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저는 제 마음에는 저희 스님이 산으로 간다면, 정상으로 간다면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해 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를 하는데,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하신 한마음 심리학, 한마음 교육학, 이 정립하는 탐색전이라 했는데 탐색만 하지 말고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발표하시는데 끝이지 말고 이 거대한 한마음 과학의 힘으로 기존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역사는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기존은 그보다 심리학보다 교육학보다 특출하거나 빼어나거나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물론 역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스님께서는 한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셨으니까 하고, 또 학문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건이나 준비사항을 우리 사부대중 내지는 한마음과학원이 생각하셔서 꼭 정립시키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음 원리, 제가 오늘 이 사항을 전번에도 들으면서 주인공 원리, 한마음 원리, 수행에는 이론도 필요하고 실수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렵다 그랬지만 참 말이 어려워서 말에 걸려 자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서,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스님께서는 늘 글자 뒷면을 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거 아까 저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원리, 주인공, 작용, 체와 용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대중이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행선 정리받았지, 저는 학문도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고 특수성과 보편성을 같이 지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걸 넘어가자 그러는데 좀 더 쉽게 갈 수는 없는가? 용어가 되게 어렵고 말이 걸려 자빠져 갖고 수행을 하겠나 하는 의구심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항진 박사님,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참 많이 험난한 길을 혼자 걸어오셨는데 인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거를 하면서 저는 용어도 잘 모르지만 마음과 물질에 대해서 아주 깊게 했습니다. 제가 그 발언을 하나 보태겠습니다. 아, 이 물체가, 초전도체가 발견된다면 인류에게 우리가 발견을 해서 좋게 발견했는데 나중에 악질적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 늘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물론 무심으로 직관으로 만드시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될 때는 그런 바른 원력을 더 담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게 꼭 주인공 간법이든 아니면 심상이든 이 초전도체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내시면서 하면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저도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게 초전도체가 발견이 되어서 모든 인류들이 에너지,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저 포스터 발표에서 제가 그 대행선자 용어집 개발하는데 대행선 연구원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스님 용어집, 용례집이 통일이 안 되어서 이제 선언에 저 대행선 연구원에 오는 불교학자들은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스님 법문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보탬이 되기를 지금 이거를 나오기를 저는 학수 고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데 이게 앞으로 나온다면 사전인지 책자가 나올지 아니면 이북 형태인지 또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제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시를 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이 포스터 우리 발표 그 교육 법문 분류팀에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또 앞으로 또 가지고 계신지도 이 기회에 짧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제 이게 시작을 해서 사실상은 올해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막 가고 있는데 해찬 스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1년을 더 해서 이걸 정교하게 법문인데 그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 말에 따라서 이제 1년을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가편집을 해서 지금 바하까지 가나다라 바하까지 가편집이 한글로 돼 있는 상황인데 내년이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이제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그 우리 허공을 걷는 길 그 사이즈로 해서 한 권당 한 1000페이지로 해서 4권 내지 5권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들께서는 그 우리가 웨스터 사전처럼 크게 두껍게 한 권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면은 내년에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하면은 선언해서 검토를 해서 이제 이게 그렇게 책으로 나오고 아마도 전자 서적으로도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때 혜선 스님께서 우리가 어서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혜선 스님께서는 우리가 나온 이 용어집과 기존의 불교 사전하고를 같이 검토해서 또 새로운 거를 또 작업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대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법문 분류팀이 지금 몇 년 작업하신 거죠? 오래되셨죠? 5년 차. 네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물 마지막까지 잘 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님. 이상호 박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한마음과 주인공 이걸 말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한마음, 주인공. 큰 스님은 이거를 말로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바디랭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때가 91년도 6월 초 콜로라도 덴버 크레스트 마운틴 산 밑에서 대학교 교수분들이나 기업체 CEO들이 정년퇴임하고 거기서는 이 정신계를 개발하는 미국의 정신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선지식들의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큰 스님을 초청해서 큰 스님께서 가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의 백인 여성이 그분은 60년대 버클리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신 분이었는데 큰 스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마음은 무엇이고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우리 영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데 직접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들고 다닌 조리개, 밤색 조리개, 그러니까 간단한 소지품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가방, 배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내용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펼쳐 보이시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싹 하나로 뭉쳐 쌓으시면서 이게 한 마음이야. 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그렇게 모션을 취하시면서 일어서서 어깨에 딱 메시고 한 발 뛰시면서 이게 주인공이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 한마음 주인공 그거를 아까 이제 마음 내기 이전과 마음 내는 것과 마음 내면 몸이 돌아가는 것 불법승 삼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마음 내기 이전을 불가에서는 불성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마음 내기 이전과 마음 내는 것과 육체가 하나로 삼각구도로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나로부터 그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나로부터.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큰 스님께서는 그때 콜로라도에서는 그렇게 대답하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이 건물 자체로 표현을 해 놓으셨구나 한 게 뭐냐면 우리 5층 건물 위에는 불법승 그 동그라미 3개의 삼각구도 이 그림을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는 그걸 불법승이라기보다도 더 쉽게 마음 내기 이전과 마음 내면 마음 내는 것과 마음 내면 몸이 돌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 3개로 표현하시면서 그 삼각구도의 원리로 진리가 돌아간다는 표현으로 그 지붕 위에 그걸 표시를 일부러 귀와 선을 다 잘라내면서 그 삼각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거를 동서남북 4군데다 그렸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뜻을 펴려고 아카데미아 하우스를 설립했을 때 삼각 표시를 그 건물 안에 앞면에 한쪽만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유토피아를 실현 못했다는 그 건물을 보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요. 큰 스님께서는 유토피아 즉 불국토를 구종토를 실현해 놓으신 게 동서남북 4군데다가 해놓고 동서남북 4군데면 하늘에서 보면 10십자가 그어지면서 그 위에 탑을 올려버리셨습니다. 둥그렇게. 근데 그 탑에 그 무게가 무거워서 그 선 똑같은 선을 빼서 지금 옆에 이 길거리 옆에 건물에다 이렇게 탑을 세우는 건데요. 아까 이상호 박사님이 한마음 주인공의 그 작용이라는 것을 표현하셨는데 엄청 많이 생각을 하시고 많이 관하신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한마음 원리가 돌아가는 작용을 큰 스님께서는 저는 마당에 구정탑과 지붕의 7보탑으로 해놓고 그걸 작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구정탑을 이따가 영어로 된 표현을 보세요. 영어로 된 표현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정탑에는 모든 생명들이 진화해서 자기 안에 불국토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데 돕겠다는 대행 큰 스님인스 디터미네이션 컨테인스 그 탑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큰 스님의 원력이, 큰 스님의 뜻이. 그러니까 큰 스님은 그 세계를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거기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툼이라고 그러는데 나툼이 돼야만이 우리 지구상의 인간들이 태양이 팽창돼서 지구를 흡수를 하려고 그럴 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그 다툼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나는 여러분들을 다툼까지 이끌어가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상호 박사님이 한마음 선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더 연구하셔서 아까 강 박사님, 광항중 박사님이 20몇 년간 연구하는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인내력과 불굴의 의지로서 나라와 지구를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연구를 더 깊이 하셔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짧게 좀 한 말씀 주십시오.
말씀 길게 해주셨는데 답변은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모르는데 오히려 더 큰 바람을 저한테 하나 던져주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여하튼 저도 뭐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다 보면 이제 멘트로 제가 들어야 될 내용들은 제가 듣고 이제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일단 그 한마음이나 주인공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자체는 우리가 대상화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대상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한마음과 주인공을 어떻게 이게 구분을 할 수는 없다. 서로 대상화되지 않는다는 그 속성만으로도 전체를 나타낸다는 것만으로도 이 자체를 뜻으로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제 우리 보는 관점은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같으면 뭐 손바닥도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귀한 말씀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조리개를 펴놓고 감싼 걸 한마음이라고 한다. 근데 그걸 짊어진 거는 이 주인공이다는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일감은 이제 한마음은 이제 그러니까 근본으로서의 근본 그 자체의 관점, 근본 그 자체의 입장에서 이제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은 이렇게 이 작용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뭐 사실 뭐 그동안 댕선 연구에서 나오는 많은 논문에서 보면은 주인공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의인화시켜서 작용적인 관점을 강조를 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을 그런 논문의 내용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마음내기 이전 마음내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육신 이 삼합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건 제가 그 논문 발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큰 스님께서도 그걸 한마음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한마음요전의 삼합 제2편 그 삼합에 이미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이게 그 큰 스님께서 이 자동과학을 말씀을 하셨고 이 대내로 올라가서 중내 그리고 4대 육신으로 이 자동과학으로 이게 전달이 된다. 대내로 올라가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 대내로 올라간다는 건 결국 우리 주인공 한마음에 이게 맡긴다는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된다 이렇게 해서 큰 스님께서도 예를 들어 마음내기 이전, 마음내기 그리고 4대 육신 요 차례적인 순서도 동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차례적인 순서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다시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래 되거든요. 이 한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내기 이전이거든요. 사실 마음내기 이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원형적 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마음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총체적인 어떤 관점이 있는 반면에 개별적으로 그것이 이 순서대로 또 나아가는 차례적인 그 관점도 있다. 그리고 이 총체적 입장과 개별적 입장이 통합되는 것이 결국은 그걸 표현하는 것이 삼각 원형적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순환적인 원리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것으로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젠테린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통역이 끝이 안
드려도 될까요? She has yeah, 네. 어제부터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재공덕회 그 자원봉사자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분들은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어떤 수행을, 그러니까 따로 아까 수행은 따로 이렇게 경전을 연구하고 하는 걸로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봉사활동 자체가 개인의 깨달음이나 그런 거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doing those volunteer works helps to in their practice or enlightenment. Number 봉사자 수를 말씀하세요. 예. Just make sure the question. She wants to make ask how many? Okay.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volunteer. One is with certification. The other, they're just member of Tzu Chi, friendly to Tzu Chi, but actually certificated. 이제 수료증을 받는 그 봉사자들도 있고 그리고 수료증을 받는 분들의 친구분들이나 지인인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So the official Tzu Chi volunteer, they have to receive 2 years training. 그래서 수료를 받으려면 공식적으로 2년 동안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And to be qualified as a Tzu Chi commissioner, and we will give him or her a certificate.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드리게 됩니다. 츠지의 봉사자로서. So Tzu Chi emphasizes on regulation and well discipline. 그래서 츠지의 봉사자들은 굉장히 그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we receive lots of donations from the public, and we try to let those donors trust in us. No, we are reliable. 저희가 그 지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가 믿음직스러운 그 면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So actually our master is quite demanding, and he expects all her disciples could be to be a role model for everyone. 그래서 저희 선사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시는 편인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not just demand the disciples, but also she's very self-demanding. The master. Yeah. 그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사 그 자체 본인에게도 많이 그런 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I think why Tzu Chi become the biggest charity organization in Taiwan is because he earned the trust from Taiwanese people. 츠지가 대만에서 가장 큰 자선 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대만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nd if you want to earn trust from the public, first of all, you have to be morally reliable. You have to demand yourself in a high morality, so that people will willing to donate money to you.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매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또 후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So our master, her image in people's heart is she really
a moral person. And I remember in 2011, Time magazine elect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The master is one of them.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사가 매우 도덕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2011년에 타임 그 잡지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세계인들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되셨습니다. And the journalist, after watching the daily life of the master, the journalist described our master. If there is a saint in this world, and the Dharma master would be one of them, saint, holy person. If they are holy person in this world, then. 그래서 그 타임지의 저널리스트가 그 선사의 매일매일 일상을 보시고는 이 세상에 그 세인트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선사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many Tzu Chi volunteers, many disciples were touched by her spirit, by her ambition, by her bodhisattva vow and her compassionate heart. 그래서 많은 그 봉사자들과 제자분들이 그 선사의 자비나 보살행이나 그런 도덕적인 태도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our master, she used her spirit to recall the basic human nature of kindness, and lots of people are willing to follow her, including me. 예, 그래서 그 선사께서는 그녀의 영성을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친절함을 발현하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Probably you could we welcome your visit so that you can have a direct understanding of Tzu Chi. 언제 한번 방문을 하시면 더 직접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5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1시간이 좀 오버됐거든요. 그래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좀 한 분 정도 이렇게 받겠습니다. 네, 두 분 우리 앞에 최 박사님하고 뒤에 우리 베티나 애플레 두 분의 질문을 받고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두 번째 파트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교육학 박사고 상담 심리 전공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최명희입니다. 이광숙 박사님과 문진건 교수님께 아침부터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하고도 한 맥이 다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인지행동으로 넘어갈 때에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중요한 관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옮겨가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사지올리에 대한 고찰과 대행선사의 이 법문에 대한 고찰의 유사성을 보셨는데 이것을 심리치료 이론으로 발전을 시킨다고 한다면 아사지올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거나 내지는 관점의 변화를 준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사지올리는 그 탈동일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 만든 학자죠. 그분은 이제 심리학자이기도 하면서 그 인도 종교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탈동일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최근에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됐거든요. 특히 마음 챙김이
그 심리 치료에 쓰이고 있으면서 우리 불교의 사띠가 이제 심리 치료에서 쓰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 챙김이 이렇게 치료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걸 탈동일시라고 하는 그 치료적 기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탈동일시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결국 내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수준으로 보자면은 아주 작은 깨우침부터 뭐 어린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집착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장난감에 대한 생각이 전환이 되면서 내 생각이 이게 이제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도 하나의 탈동일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탈동일시의 원리에 속합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자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수준은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으로 치료 원리에 해당하는 그 에센스는 아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이렇게 제가 같이 보다 보니까 그 탈동일시의 원리를 아주 잘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치료 기법으로는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탈동일시가 치료 기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의 나보다, 지금의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사지올리의 말에 의하면 생존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사는 그 자아라고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훈련받은 살기 위해서 터득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우치면서 훨씬 더 큰 자아가 있다라는 믿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탈동일시가 일어나기 위한 전체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알고 보니까 실제가 아니구나, 또는 허상이구나, 아니면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탈동일시의 구체적인 기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사지올리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기법으로 객관화라고 하는 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자꾸 거리를 두면서 객관화하려고 했고, 그 다음 번째로 이제 비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실제 하는 건가, 내가 믿어도 되는 건가, 내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해보거든요. 비판을 하는 데서 이제 답이 그게 아니고 참나온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서서히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지켜보는 나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리가 되고 나면 이제 순수한 의식만이 남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다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사지올레의 방법에는 그 믿음이 아직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순수한 의식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정말 큰 나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대행스님의 그 주인공 관법은 먼저 믿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치료에서, 심리치료라는 건 결국 효과적인 게 아주 중요한데, 심리치료에서 그 아사지올리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한데, 대행선은 물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참다운 나에 대한 이론이 먼저 이제 잘 짜여져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인공과 한 마음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거 자체가 그 대행선을 실천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놓고 보라고 하죠. 놓고 본다는 거는 이제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라서 그걸 우리가 탈중심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탈중심화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탈동일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단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대행선 그 주인공 관법에서 아주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맡기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거는 그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에서 말하자면은 굳이 유사한 걸 찾자면은 이제 우리가 노출 기법이라고 해서 뭔가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아예 내놓고 그걸 직면하게 만들어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생존 인격으로 있을 때
절대로 놓기 싫은 건 나라고 하는 이 자아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죠. 이걸 만약에 놓게 되면 난 죽을 거라는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놓고 맡겨라고 하거든요. 마치 아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갈 때 그 마음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걸 맡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그걸 할 줄 알게 될 때 이 사람은 그 아사지올리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이제 맡겼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자체가 심리치료 기법으로 아사지올리의 그 오래 걸리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맡기게 하는 그런 시각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이 그런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분석이 있은 다음에 실제로 우리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아사지올리의 기법보다 대행선의 그 주인공 간법의 기법이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실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험이나 아니면은 뭐 질적 연구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요걸 이제 단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리치료화 됐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설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의하자면은 충분히 이건 한 단계는 뭐 아사지올리보다 낫다, 뭐 못하다 이런 걸 따질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은 질문에 이어서 아주 좋은 답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베티나 애플레. It's not a question. May I ask you to translate it into English? Thank you. So it's just I like to express my great gratitude to have the possibility to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this year. 우선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I was really deeply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he lectures we were listening to it today. 오늘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해 주신 것을 듣고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That shows that 대행 군스님 attracts many different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coming together and sharing their mind and thoughts. 각각 다른 배경에서 온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 같습니다. 대행 선사께서. And since I'm participating many years in this conference, I really can feel that it becomes more clear and precise about the research. 이 학회에 몇 번 참여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참여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컨셉이나 연구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d that we also share our ideas and thought with other organizations like Siji or Professor Kim, so that we are getting closer with and cooperate with other organizations as well. 그리고 이렇게 츠지에서 오신 린 교수님이나 김재영 교수님과 또 같이 함께하면서 더 많이 다른 기관들과 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So it seems like the clouds are going away and the blue sky is more visible. And I'm really thankful for all the work and all the organizers, and it was a really inspiring conference. Thank you so much. 그래서 이런 짙은 안개 같은 것들이 거쳐지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참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로서는 또 이렇게 멀리에서 와서 이렇게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독일 그 베티나 씨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더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주 우리의 마음을 좀 많이 울리게 하고 종합적으로 또 제가 생각했던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내용들 협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세 번째 제가 생각했던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오늘 참여를 해주신 좌장 그리고 발제 선생님들께 한 질문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렇게 한마음 과학원의 어떤 체계화라든가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한마음 학술대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아마 오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짧게 그 외부 시각으로 조언이나 의견을 좀 주신다면은 좋겠습니다. 진솔한 의견을 주시면은 더 좋지 않겠나.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객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의 객관화는 외부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 이제 먼저 그 문진건 교수님은 오전에는 안 계셨지만 그래도 자료집도 받아보시고 하셨죠. 아마 파일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은 그냥 그 이광숙 박사님을 배출하기까지 우리 한마음 선언에 대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에 대한.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제가 생각하는 의도의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의도를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마음 선언에서 하는 학회에 저도 이제 가끔씩 참여해서 벌써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정말 한마음으로 정말 그 대행 스님의 그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그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다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이광숙 박사님도 그 한마음 선언에 그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뭘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 끝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하세요. 아마 총장님까지 아실 거예요. 그 어떤 일을 목표로 세우면 그 추진력이 대단해서 제가 이 한마음 선언을 통해서 또 한마음 선언에 여기 또 아까 뵌 분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학생이셨던 분도 많습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그 대행 스님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존경을 넘어서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어떻게 저렇게 강한 신심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한마음 선언에서 하는 일은 저도 적극적으로 물론 제가 이제 불교 신자긴 합니다만은 대행 스님을 믿고 뭐 따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마음 선언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프로페서 린께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답변도 하셨고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his time come here, I feel very impressed on Dharma Daihen's teaching. 네, 정말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If there is one comment, I want to say that there should be more Chinese translation on Master's teachings. 그래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선사의 법문에 대해 더 많은 번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I think her teaching should that more and more people understand, and including Chinese-speaking society. Not only in Taiwan, I think in China, every place who can read Chinese can easily access the Dharma Master's teaching.
선사의 가르침을 중국어를 하는 사회나 국가들에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언어로 번역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So this is my expectation.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자, 우리 선원의 이번 학술대회에 또 아침부터 수고해주신 김재영 교수님께 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불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고 한마음 선언이 잘 돼야지 기독교도 잘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모든 종교가 위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부초처럼 이렇게 떠다니죠. 어디에도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종교가 싫어서 떠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어 있는 어떤 틀 이런 것에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누가 잡아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종교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또 다른 질문이 제가 볼 때는 한마음 선언에서도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고정된 습관적인 이러한 틀 이런 것 자체를 과감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드리면 대행선사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글로벌하게 연결 지점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발표자들도 다양화가 되어야 됩니다. 불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그거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한마음 선언 정도는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불교 학회를 가고 이렇게 가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소리에 같은 색깔에 같은 생각에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질식해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대행선사가 보여주셨던 거는 바로 보다 더 높은 깊은 넓은 질문이 있어야지 하나의 공동체도 씻어지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윤활유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기독교도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이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한마음 선언이나 한마음 가옥원이 좀 큰 나름대로의 모델이 돼서 기독교에도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다른 질문을 필요로 한다, 던져야 한다라고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고민해서 찾아야 되겠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재영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담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도움을 좀 계속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회양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불교가 방금 김재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위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사회 변화가 정신세계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라고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물론 김재훈 교수님께서는 뭐 제도화된 고정화된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어떤 학술적 접근 차원에서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의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가는 건 또한 우리 개별 신도들에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술대회는 그런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생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던져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런 자리에 우리 한마음과학원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학자들이 멤버가 되고 그들이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의 화두로 던져서 끌어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불교가 고령화되는, 노령화되는 그 현상을 우리 한마음 과학원에서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죠.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은요. 최근에 우리 한 해외 신도 중에 아마 잘 아시는 모리츠의 소식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모리츠는 지금 이제 30대 초중반, 아마 초반일 겁니다. 30대 초반인데 독일에서 물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석사를 마쳤는데요. 자기가 큰 스님 공부를 하면서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해보니 큰 스님의 말씀이 이 물질에만 치중하는 과학을 가지고는 50%밖에 해결할 수 없다. 정신과학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음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 법문을 가지고 박사과정은 철학과정으로 입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이 이 물리학과 철학을 접목해서 큰 스님이 구현하고자 했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을 가지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젊은 신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신도들이 결국 우리 과학원에 같이 참여하고 꼭 멤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 생각과 그런 저변을 넓히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선원, 그리고 한마음 과학원,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말씀을 주신 김재훈 교수님의 이 틀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요. 우리 아마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낸 마지막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페서 린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큰 스님의 법문을 접할 수 있는 게 큰 행운이듯이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건 학술적인 차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외국어로 많이 번역이 돼서 큰 스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권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한 방편들을 잘 찾아 나간다면 이 학술대의 의미가 더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종합토론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오늘 발제자 그리고 좌장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플로에 계신 참여해 주신 스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참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께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